안녕하세요 코린 여러분, 코비애TV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2만명 Q&A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공지글에 달렸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성 질문의 경우는 하나의 질문으로 합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에 넘어오기 전에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기 영상 3제 영상 띄워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든 걸 다 잊고 리프레시를 하고자 혼자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 거죠. 그때 처음으로 여행을 오게 된 장소가 베트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쯤은 해외에서 살아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는 나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에 가서 자가격리 기간이 다 끝나면 중고차를 한 대 사서 낚시를 다닐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위한 더 좋은 환경 구성을 할 거고요. 바오랑 정말 원 없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껏 산책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 한국에 가면 방도 구하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쭉 살 계획입니다.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하나도 없는데 웬만하면 바닷가가 가까운 곳으로 살려고 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포항이나 아니면 부산 정도가 후보군에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간혹 컨텐츠 욕심 때문에 동물 가족 늘리고 막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는데 사실 전 그러고 싶지도 않고 바오 하나한테만 사랑을 주기에도 지금 너무 시간과 제 노력이 모자랍니다. 네. 우선 제 키는 정확히 180인데요. 운동 꾸준히 할 때는 한 83에서 4kg 정도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들이 지나가면서 체중이 90kg가 넘어갔습니다. 네? 춤이요? 그게 뭐예요? 예전에 22살 땐가 3살 때 모란역에 있는 블루케찹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행사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거기 나가가지고 막 춤을 추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먼지털이 흔들듯이 막 몸을 흔들었어요. 그냥 뭐 춤이라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그 막춤 때문에 1등 해가지고 그때 예거마이스터 주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체육을 해왔습니다. 특히 운동 중에는 주짓수나 뭐 유도, 킥복싱 이런 거 좋아했고요. 그리고 유도랑 킥복싱은 시합 경력도 있습니다. 제 본업은 웹기획이나 마케팅 등등 메디컬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일을 했습니다. 라이브 때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단편적으로 찍힌 수입만 가지고 저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 제가 어떻게 사는지까지 이렇게 자기들 맘대로 평가하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의 실제 성격이요? 현실에서 저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호불호는 크게 갈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라이브에서 보시는 그 모습, 그게 제 실제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소리 때문에 놀림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덩치는 그렇게 큰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얇냐, 뭐 변성기 잘못 왔냐, 왜 이렇게 허스키냐,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하면서 목소리를 가지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되게 어리둥절할 따름이에요. 저는 한 번쯤은 길든 짧든 한 번쯤은 해외에서 살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변 친구들 여행 많이 다닐 때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도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해외를 나가보고 또 직접 살아보니까 보는 눈도 훨씬 넓어지는 것 같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접하면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 저 사람의 사고방식 보고 듣는 게 많아지고 또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뭐 덜어는 한국에 대한 소중함, 뭐 여러 가지 깨닫는 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길든 짧든 해외에서 살아보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거 질문 센데요? 그런데 솔직히 좀 더 늘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메콩강 투어 갔을 때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투어 가면은 가이드들이 그 특산품 같은 거 막 사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이 과자 같은 거, 라이스 페이퍼 과자 같은 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몇 개 샀습니다. 일단은 비단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몇몇 국가 여성들을 만나봤는데 여자는 다 비슷하다, 성향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베트남 여성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다면 본인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단 소리를 죽어도 안 해요. 진짜 제가 정말로 미안하단 소리를 들어본 게 좀 손에 꼽아요. 그 정도로 미안하단 소리를 자존심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I'm sorry 한마디만 해도 끝나는 건데 막 이것저것 핑계를 가져와서 말이 길어져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상형이라 제가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땐 아니지만 상식이 통하는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팬미팅이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한국에 가서 이것저것 주변 상황들을 정리한 다음에 안정화가 되고 나면 구독자분들께 의사를 한번 여쭤보고 한번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요?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강행을 하는 편이에요. 또한 내가 좋아하고 또는 중요한 거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는 불필요한 다른 거를 쳐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일도 잘하고 방송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기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힘을 좀 더 줘야 하는 곳에 주고 덜어야 할 곳에는 덜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좀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힘든 일 겪고 정신적 데미지 받으면 막 잊으려고 해도 계속 곱씹어지고 한숨 나오고 그런 성격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쿨하게 잊어버리고 다른 데다 100%를 쏟거나 그러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리는 편이에요. 여러분, 성실과 자비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실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따라올 때 성실도 발휘된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성실하게 게임 하시잖아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재미라는 보상이 따라오니까 그렇게 성실함이 발휘가 되는 거죠. 게임 재미없으면 성실하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유튜브의 경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구독자분들의 응원, 구독자,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성실함의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좀 성실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가장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크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저는 라이브 키면은 시청자가 200명 미만으로 들어오시는데요. 그 안에도 막 욕하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물며 영상 하나 올리면 보통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가 보는데 그 중에 악플이 하나 없겠어요? 물론 악플이 달리죠. 근데 저는 뭐 딱히 신경 안 씁니다. 일단 사사건건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일시적으로 구독자가 빠진 거며 아니면 저 컨텐츠 하는 사람들은 저게 잘 되네? 나도 해볼까? 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소하게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지더라고요. 오래 지속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약간 애늙은이 끼가 있어가지고 자연 풍경 구경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막 드라이브 다니면서 낚시하고 자연 풍경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 여기는 베트남이라서 그런 거 못하고 있는데 한국 가면 꼭 다시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무서운 이야기로 채널을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한 5, 6개월 정도 채널 성장 시기를 당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선 사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대학교 때도 프리젠테이션 할 때 연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스크립트를 만들어보고 읽어봤느냐 안 읽어봤느냐 큰 차이를 주잖아요. 무서운 이야기 같은 것도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들 보면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거나 어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하기 전에 어떻게 말해야겠다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저는 20대 초반에 하루 방문자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들어오는 파워블로그 운영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대별로 뭔가 뜨고 있는 플랫폼 같은 거는 한 번씩 다 만져보는 편이기 때문에 요즘은 또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와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재미로 무서운 이야기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그것만 잘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형의 적성은 이거예요, 코비애님은 무서운 이야기로 밀고 나가도 되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두 개 더 올렸는데 역시나 반응이 제가 올리는 영상들 중에는 가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믿고 한번 무서운 이야기로 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위쪽에 띄워드릴게요. 학창시절에 수학선생님께서 해주신 무서운 이야기였는데, 치매 있는 할머니께서 귀신을 쫓는 그런 내용의 무서운 이야기였는데, 이거를 당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막 할머니 흉내를 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애들을 막 깜짝 놀래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 대 사람으로 들었던 무서운 얘기 중에는 가장 무섭게 듣지 않았나. 네. 이 역시도 제가 위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지금의 코비에 TV가 있게 된 첫 영상인데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두 눈으로 귀신을 목격한 사건입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요. 귀신 생각이 나려면 좀 먹고 살만해야 귀신 생각도 나요. 저는 요즘에 밤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화딱지가 나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들기 때문에 귀신 생각이 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그렇게 안 무서워해요. 네, 오늘은 구독자 2만 명 기념으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을 해드려 보았는데요. 어떻게 조금 답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빠르게 이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도 준비해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들 앞으로 3만 명, 4만 명, 5만 명 될 때까지 같이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